네, 안녕하세요. 요리청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변동성 심한 장이니만큼 일간 시황, 주식시장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을지 논의도 해보고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은 그 와중에 있나,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막 영상 퀄리티가 막 높진 않더라도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8월 2일 사태 기억나시죠? 서킷 브레이크 사태, 거의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보는 폭포수였는데요. 이게 한 번 당했는데 또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긴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다음날 이제 사이드카 너무 올라가서 멈추는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 거의 코로나 때 벌어졌던 일과 비슷하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한 어깨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 내려갔어요. 9월 달이 되면서 다 내려갔고, 또 운명의 장난처럼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막판에 다시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릴 만큼 많이 내렸으니까 다시금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 이제 싼 값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 잘했고 개인 털어냈고 다시 간다. 이 가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저번에 기억나지? 우리 이렇게 올렸어. 개인들아 들어와. 그러고 물량 남은 거 넘겨버리고 다시 폭락. 이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외인 기관도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사실 뭐 주식이 확률 싸움이기는 하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홀짝 게임은 아니고 결국에는 길게 보고 가야 할 장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 크게 휘둘리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사실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해결됐죠. 물론 기대만큼 아니라고 했지만 왜 기대만큼 아니야? 올라 예상 실적 높았는데 어쨌든 그들의 기대만큼 아니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실업률이 남아 있었죠. 제가 그거 보고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업률도 4.3 예상하고 있었는데 4.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니까 미국 경기 생각보다 그렇게 죽지 않았네? 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폭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더 내려갈 수 있잖아. 왜 더 안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 그냥 메이저 수급이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라고 그냥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호재인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실업률이 더 높았다면 더 큰 문제였겠죠. 안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탄이 됐을 거고, 퍼센트 인하에 대한 그런 논의, 비컷에 대한 그런 논의가 나왔을 텐데, 그런 거면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완전 인정을 하게 돼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위험지산 시장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는 지금 넘겼다. 9월 금리 인하 FOMC 회의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겠죠. 0.25%.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 주식시장이 환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거의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거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때문인지 예측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투심이 몰리는 종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몰리는 종목에 가서 갔다가 빨리 나와서 어떻게든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나중에 진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에 다시금 뭐 이게 원료를 보충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물려 계실 텐데 뭐 저도 물려 있어요. 안 물려 있다고 말을 못 하겠어. 우선은 또 이틀 뒤에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이거의 성패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대형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지지를 하겠다 혹은 좀 토론의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또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해가지고 잘 보여준다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뭐 법인세도 줄여줘 기업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비트코인이나 위험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환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근데 자국주의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 미국 반도체 왜 안 쓰고 자꾸 남의 나라 거 쓰냐 이거 가지고 되게 배타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나 또 배터리 기업도 전기차 안 한다고 했죠. 바로 내연기관 돌려버릴 거라고 했죠. 이런 트럼프의 좀 강경한 정책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화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형 반도체, 대형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토론회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막 수급이 들어온 것들은 솔직히 반도체도 많이 수급 들어오긴 했어요. 되게 중소형 반도체 기준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단기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또 잘못하다가 눌릴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온 게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송전선 더 교체하고 늘려야 된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원금을 더 늘려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협의를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있고, 교체를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매출 상승으로 기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력난이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송전선이나 이런 전압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력기기로 지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력기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 PR이 정말 높았어요. 고평가가 제 기준, 저는 영업이익 곱하기 이제 10배를 쓰는데, 그게 시총보다 크냐 작냐, 시총보다 그게 크면 저평가, 시총보다 작으면 고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총이 더 크면 그게 고평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기대를 받아가지고 거의 2배, 3배 가까이 고평가였는데, 이번에 다 추락 내리꽂으면서 거의 적정 주가까지 다가오거나 저평가가 된 전력기기주들이 있습니다. 이 전력기기는 반드시 AI가 다 떠나서 이런 첨단 산업 되려면 받쳐줘야 하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그게 매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눌린 전력기기 아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좀 물타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없는 분들이 들어가라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 있으면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장주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진짜 고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게 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적정 주가 아래로 오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다른 것도 다 내려가니까. 지금 4조 1천억이 시총인데 영업이익 3,800억 곱하기 10 하면 3조 8천억이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지금 적정 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1,900억이 시총이죠. 근데 작년에 702억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 영업이익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1, 2분기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258억, 328억. 이미 얘는 지금 80억이에요. 그러니까 700억인데 지금 2분기밖에 안 되는데 58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가 200억만 나와도 이미 작년에 매출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 100억만 해도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저평가된 기업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5,500억이 시총인데요. 영업이익이 1,300억 곱하기 10배 하면 3조 3천억. 30%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36만 원까지는 가줘야 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평가됐다고 그 가격까지는 오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안전마진은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영업이익을 안 보지 않거든요. 특히나 투자 전문가들은 더 보겠죠. 이익이 될 만한 곳에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슈가 있는 곳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 성장을 뚜렷하게 보고 있는 이 업종은 조정을 중간중간 줄 수 있어도 조정을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프리 시장이 플러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받고 또 갭으로 뛰었다가 아래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단기 매매적으로 보시는 것을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 특히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와 그리고 트럼프의 공개 토론회를 보시고 좀 상황을 언론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근데 중소형 반도체는 그것보다는 그냥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만 달러 되면 들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며칠 전에 5만 달러 찍고 이제 바로 5만 또 4천 달러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만 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5만 달러 아래에서는 사도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5만 달러가 되게 이전부터 지지오던 지지선인데 이게 깨지면은 4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중을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한다 하면 5만 달러대 50만 원, 4만 달러 내려오면 50만 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이 비트코인 역시도 대선 토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많이 지지를 하고 해리스가 반대하진 않아요. 반대하진 않는데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긴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이번에 나도 사실 가상자산 뭐 인정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말 나오면 바로 폭락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5만 달러 근방에서는 아직은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좀 대형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토론회를 보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고, 중소형 반도체주는 단기성으로 봐도 되고, 혹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매출 성장이 너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물타기를 해보거나 이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간이 되면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누가 보든지 간에 한 명은 보겠지.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